출범했습니다. 12.3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국민적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열망에 함께한 기본소득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큰 기쁨과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국정을 맡는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대내외의 환경은 자축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혹독합니다. 특히 경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유산은 올해 0%대 성장률 전망치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지난해 1.9%에서 출발했던 연말 전망치가 내란 정국을 거치면서 올해 2월 1.9%로 주저앉았고 3개월 사이에 0.8%로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는 지난 2해 동안 8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품크를 낳았습니다. 올해 전망치까지 감안하면 3년 동안 예산 대비 100조 원이 넘는 세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대미 관세 협상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한다고 해도 미국이라고 하는 최대 수출 시장의 보호주의 전환 자체가 너무나 확연합니다. 혁신성장 경제로 재도약하기까지 수출 경쟁력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 객관적 현실입니다. 요약하면 큰 폭의 재정적자 상태에서 0% 초저성장은 국세 수입의 추가 손실로 이어지고 국세 수입의 감소는 다시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여력을 고갈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수출 전망에서 대외 악재까지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경제에 남긴 이 악순환의 저주를 풀지 않고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어렵다는 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누누이 강조했듯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결단만이 이 악순환을 풀 수 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민생회복 최우선 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드립니다. 올해 2회에 걸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안을 편성해서 빠르게 집행합시다. 소멸상 지역화폐 형태의 재정지출은 코로나19 상황 재난지원금의 거시경제 효과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IMF 등 국제기구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재정 승수는 평균적으로 1에 가깝게 산출됩니다.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은 재난지원금의 소비 승수가 0.3에 불과하다라고 깎아내렸지만 이는 다분히 재정의 경제 역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긴축재정 이념에 따른 보수적인 추정일 뿐입니다. 다른 연구기관이나 연구원들의 분석에서는 승수 효과가 0.6으로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가장 보수적인 0.3의 그 승수 효과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0%대의 시기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민생회복 지원금의 GDP에 대한 재정 승수는 소비 승수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재정 승수는 경기 침체가 깊을수록 또 저금리 통화 정책의 지원을 받을수록 커집니다. 지금 모든 지표가 깊은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고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시사한 상황입니다. 이런 종류의 재정 지출에 을에 따라붙는 물가 인상의 걱정도 현재 경제 상황을 비춰보면 기우에 가깝습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확 떨어지면서 잠재 성장률 1.5%와의 차이인 GDP 갭도 커졌습니다. 즉, 재정 지출의 물가 인상 압력이 최소화되는 조건입니다. 한때 1,500원대에 근접했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하향 국면에 들어서면서 수입 물가가 유발하는 물가 인상 압력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2회 지급 시 약 26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승수를 국제기구의 기준 연구들에서 일반적인 1.0보다 더 상당히 낮은 0.7 정도로 잡더라도 26조 원의 재정 지출은 GDP의 0.7%포인트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1.55%에서 0.8%로 떨어진 성장률 전망치를 커버할 수 있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민생회복지원금은 우리 경제
달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혁신성장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유능한 정부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차제에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정부 지출을 과세소득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1년 이내에 최신 소득 기준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처럼 경기 진작용 보편적 공적 이전 소득에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면 국민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환수되는 금액이 커지는, 그리고 동시에 정부 재정 지출의 정당성과 효과성이 확연히 제고될 것입니다. 보편 지급과 성별 환수로 행정을 간소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빚을 내서 재정 지출을 하면 마치 그 돈이 경제에서 유실된 돈인 것처럼 호소하는 무지성 비논리에도 우리 정치가 물러서지 않고 맞서야 합니다. 정부가 원화 부채를 바르게 재정을 조달하면 정부는 부채 매수자인 민간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정부의 부채 이자 지출은 결국 국민의 소득입니다. 재분배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부채 이자가 순전히 낭비인 것처럼 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매우 낮은 국가입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재원을 부채로 조달할 여력이 크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의 공연한 프레임 정치, 가짜뉴스 논란 키우기에 주춤거릴 때가 아닙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거시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 이외에도 부자 감세와 짝을 이룬 윤석열의 긴축재정 기조와 단절한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도 매우 큽니다. 이와 함께 실질임금이 3년째 마이너스 정체 상태에 있는 노동자, 가계부채 이자에 허덕이는 서민들, 폐업률이 100만 명에 이른 자영업자들에게 국가 공동체의 존재와 복원을 알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는 경제적 효과에 버금가는 국민통합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향한 국민의 간절한 열망으로 집권해낸 이재명 정부가 적극 응답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가 내란 세력의 초기축 재정에 맞서서 이미 수차례 추진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장 준비합시다. 그리고 서둘러 시작합시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촬영해야 될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촬영하는 데가 맞겠죠? 지금 걸립니다. 아니, 그렇죠.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예정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은 신탁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명도소송 및 구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인 대구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중국 대책위, 그리고 시민사회 대책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 정현 의원실, 그리고 태영 의원실, 새민주당의 hen청민 의원실 공동 주최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입니다.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집을 맡기고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전세사기 피해에서 부재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이 바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입니다. 기존 특별법에 사각지대로 부재책이 없었던 피해자들이 그야말로 작년 8월 개정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 LH 매입을 통해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발표했죠.
했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관련한 LH의 준비가 미흡한 것인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당장 다시 개시된 이 경매로 면도 소송으로 인해서 퇴거 위기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 이분들 이야기를 듣기 앞서 오늘 기자회견 공동을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태영 의원님, 그리고 새민주당의 한승민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 먼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다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사기 정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탁사기 문제는 이제 사회적 비난도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고 작년 8월 달에 신탁회사들과 신탁의 우선 수익자로 되어 있는 신협 등의 이제 금융기관과 같이 합동 회의를 했었었고, 그때 이제 신탁회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도 소송들을 이제 유예하고 정부가 LH를 통해서 그 매입하는 등의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이제 좀 기다리고 그렇게 이제 잠정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LH가 이런 그 피해 주택들을 매입한 그런 사업들이 어떤 이유인지 1년이 넘도록 거의 지지부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제 신탁회사하고 금융기관들이 이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정부에서 하기로 했던 LH 매입 사업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잘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즉시나 LH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고, 금융기관들하고 다시 또 협의를 통해서 유예하기로 했던 명도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무위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입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을 시급한 과제로 걸고 출범한 새 정부이기 때문에 그 새 정부의 성공이 우리 국민들한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약속드린 대로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국민주권 정부를 향한 제 첫 기자회견인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서민들이 겪는 큰 고통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김남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년 전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한 이후에 2025년 5월까지 3만 40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고요. 피해 보증금 수조 원에 달합니다. 6월 1일 국토교통부에 발표했다면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피해 사례가 97% 이상이고 피해자의 75%가 40대 미만의 청년층입니다. 안타깝게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9명의 이웃이 벼랑 끝에 내몰려서 삶을 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집값이 들썩이고 전세가가 오르면 또다시 수많은 잠재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즉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신탁사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시점에 부동산을 신탁한 사실을 감추고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양태인데요. 2024년 9월에야 전세사기 유형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LH
LH가 지난 7개월간 매입한 피해주택은 한 채도 없습니다. 170건의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있었지만 80%가 매입 불가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피해 사례로 나오는 대구 블루아인의 문제도 대표적인 신탁 사기 사건인데요. 2023년 3월에 이 사태가 불거지고 우리 피해자들은 2년을 버텨가면서 LH로부터 매입 가능 통보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6월 27일에 명도소송 선고가 잡혔다는 알배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국토부와 LH가 지난 올해 3월 뒤늦게 매입 지침 보완을 지시해서 절차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와 LH가 현황만 파악하는 동안 신탁사기 전세 피해자들은 모조리 길거리에 난질판이 된 것입니다. 신탁 전세 사기는 서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내모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뿌리 뽑고 피해자들을 즉시 구제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이제는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국토부와 LH는 자신들의 정책 집행 지원으로 위기에 내몰린 피해자들을 위한 매입 대책과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시행해 주십시오.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 금융회사의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와 금감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면담하고 피해자 지원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저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새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수립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서민들이 다시는 억울한 전세사기 일을 당하고 피해를 통해가지고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된 조치를 적극적으로 임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 사지 못한 일을 이번 정부가 제대로 시행함으로써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까지 진행함으로써 이번에 중요하게 요청했던 민생에 대한 대책들이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진행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탁사기 피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고 당장 이달 6월 27일에 명도소송 재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따라서 그 집에서 강제퇴거를 당하는 그런 우려까지도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예,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위원장이자 전계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정태훈 위원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첫 번째 결단은 국민의 눈물을 닦는 일이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신탁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정태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는 신탁사기 피해자로서 또 수많은 피해자들 대신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호소문을 전합니다. 6월 4일은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 시기에 국민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의심하고 대규모 참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떠나게 했지만 자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제1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온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변화를 기다려온 그 시간 동안 저와 같은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 사기 피해를 부조하기 위해 공공매입 정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실제로 그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 대상에는 신탁사기 피해 주택도 포함되었습니다. 저희 주택은 LH 매입 대상 주택으로 LH 담당자가 매입 가능 통보까지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이 지나도록 매입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고 그래서 여러 차례 LH에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매입 기준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아 매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신탁사와 우선수입자는 공공매입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진전이 없자 수개월이 흐르고 결국 소유권자 측은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6월 27일 저희 주택에 대한 인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저는 제 삶의 터전이 집에서 강제로 퇴거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된 명도소송과 관련한 소송 비용만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조항에 따라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 오롯이 우리 피해자에게 전가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공매입 정책이 발표된 지 8개월이나 지났지만 제대로 실행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해당 소송에는 가집행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저는 매일 아침 주차장에서 낯선 차량을 나타날 때마다 계단에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오늘이 강제 집행을 하는 날이 아닌가 가슴 조이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절박한 문제를 지난 몇 주간 단 한 번도 공론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의 열기 속에 있었고 저희는 그 바깥에서 서서히 붕괴되어가는 삶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국회의원님들께 연락드렸지만 선거운동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대통령의 선거가 끝났고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첫 번째로 해결해 주셔야 할 민생 현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공이 피해자에게 주거 안전망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이 명도소송으로 강제 퇴거당하는 고통보다 앞서야 합니다. 행정기준이 마련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정책 발표의 시점과 피해자의 현실 사이에 깊은 간극이 생겼습니다. 그 간극 속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은 파산 직전의 위기, 주거 상실의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LH 공공매입을 즉각 집행 바랍니다. 명도소송 관련 판결 선고 전 긴급 행정조치를 시행을 요청합니다. 6월 27일 명도 판결 예정인 저희 주택을 포함하여 공공매입 예정 주택에 대한 소송 중지, 행정명령 또는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관련 소송 비용에 피해자 부담 면제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을 전가를 막기 위한 행정지침 또는 특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역할은 누군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보듬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책 발표만 믿고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기다림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결단 하나가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5일 전국 신탁사기 피해자들도 감사합니다. 예, 피해자로서 절절한 말씀이셨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막아야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정태훈 위원장님의 일만은 아닙니다. 전국의 많은 신탁사기 피해자들, 그리고 신탁사기가 아니어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계 피해자 전국대책위를 대표해서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대책위 부위원장이신 강민석 부위원장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망의 빛이 가득한 오늘은 정말 맑고 청명한 날입니다. 다만 저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맑고 청명한 축제의 날에도 마음만큼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의 강민석입니다. 상식적인 나라에서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사기가 전세 사기입니다.
임차 기간 동안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그곳에 거주하다 퇴거 시에는 당연하게 그 보증금을 받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는 주거 사다리의 상식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며 현재 3만 세대 이상이 하루하루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작금의 신탁 사기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적인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탁 사기의 유형으로는 미동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탁의 전세를 놓거나 신탁, 월세 사기, 또 신탁, 분양 사기 등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동의 신탁 사기의 전제는 신탁사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아니면 받을 것처럼 임대인과 중간에 부동산 중개소가 고의적이던 미필적이던 관여하여 세입자들에게 대놓고 사기를 친 사기 사건입니다. 아니면 신탁 등기가 누락되어 신탁이 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부동산 중개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임차 계약서를 부동산 공인중개소 사무소가 아닌 카페 같은 곳에서 계약하고 또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소의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또한 신탁사들도 공범이라 생각합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만이라도 본인의 신탁 건물에 임차인의 거주 여부만 확인했어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신탁 사기가 퍼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신탁사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정말로 직무유기이고 알았다면 신탁사는 손해볼 일이 없으니 당연히 공범일 것입니다. 신탁사기 사태가 이럴지언데 제가 만난 금융위 간부는 신탁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국회의원님과 저희 피해자들 앞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금융위 간부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악질적인 신탁사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전세제도가 존재하여 피같은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신탁사기 사례가 있는지 강하게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제는 전 정권 금융전문가라는 간부의 생각 자체가 전 정부의 간부 생각 자체가 이런데 과연 해결할 의지가 있었는지 신탁사기 피해자들과 공감 능력은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진짜 다른 관점으로 상식적으로 봐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특히 우리 서민과 약자, 전체적인 피해자들을 위하는 정권에서는 기재부, 국토부, 법무부, 행안부 등 모든 관계 부처가 나서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 10시 반에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서 전세사기 문제 시정부에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를 대표해서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의 서동규 위원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세입자연대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는 서동규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답답하고 분노스러운 마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입자가 2년 넘는 시간 동안 소위 사각지대에 방치된 결과로 집에서 쫓겨날 걱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납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원통한데 이제 강제퇴거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탁사와 관련 금융기관에게 소소드립니다. 사람이 보증금을 잃고 집까지 잃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숫자를 생각하면서 명도소송을 밀어붙이는 것은 그저 서류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부디 당장 명도소송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될 때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신탁사기가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곳 국회에서도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증언대회 등에서 눈물로 호소해 왔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에도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강제퇴거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퇴거 위협으로부터 잠깐 벗어났지만 이후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이었습니다. 결국 것은 피해자가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을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정부의 대책 부실로 인해 쫓겨났다는 소식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피해 구제책을 살펴보면서 마음 졸이고 있는 다른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전국의 세입자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지금 이 신탁사기 주택에 대한 명도소송과 공매를 중지시키고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는 것은 단 한 건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해결을 미뤄온 중대한 민생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입니다. 어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의지를 명도소송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여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억강부약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지키는 일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의 신탁사기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재명 정부를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당장 신탁사기 명도소송 공매를 중단하고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에서 오늘 상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 의견을 좀 발표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근 간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원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박홍배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이강일 의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균현 전무위 간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정책수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박주민 의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식시장 9월 TF를 만든 지 상당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을 추진했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는 코스피 5천 시대위원회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의제를 가지고 함께 국민들과 소통하고 저희들의 계획과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서 다시 종래 주식시장 활성화 TF 차원에서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부터 코스피 5천이 가능하냐, 어떤 내용이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 주가만 딱 보면 오늘 오전에 2007 코스피 지수가 2,799였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가장 주가가 낮았던 시점을 찾아보니까 올해 4월 9일이었습니다. 4월 9일 2,284였습니다. 그래서 2,284에서 오늘 잠시 9시 넘어서 2,799, 거의 2,800 가까이 된 겁니다. 500포인트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달 사이에. 그만큼 우리 사회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면 우리 사회의 자본시장의 신뢰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자본시장이 투자자 입장 정상적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해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도
이 2,600을 돌파하고 그리고 2,700을 향해 가고 2,700을 돌파하고 이후의 상황이 좀 개선됐었습니다. 지금 이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야기했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행한다면 자본시장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3천 돌파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산업에서의 필요한 자금의 흐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쏠려있던 우리 투자의 대상을 자본시장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그게 10여 년 동안 또는 한 20여 년 동안의 우리 사회에서의 변화의 방향으로 정책 제안이 있었던 의제인데 아직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이고 그 불신은 거수기 이사회 때문이다라고 우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진 이사회, 자신들이 주주들의 입장에서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 수단으로서 상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하나는 그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이 주식시장의 활성화,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한 일관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과 전문가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문제 제기도 이후에 이재명 정부의 구성과 과정에서 함께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당 차원에서도 이 의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함께 그동안 이야기했던 말씀들을 제대로 이행하는 그런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5천 시대라고 하는 그 기대와 시장에 대한 약속을 하나씩 이행하는 첫 출발로서 오늘 선법 개정을 재발의하고 그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표 발의하셨던 이 정도는 그러면 따로 빼풀이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문을 이강희 의원님부터 김현주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정무위 소속 평택시청 국회의원입니다. 기자회견문은 낭독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다시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붙여졌지만 안타깝게도 부결되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하셨습니다.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하여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11월 발의되었던 이정문 의원 안과 같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네, 상법 개정안 발의에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3% 룰 개정에 대한 제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 더불어민주당 당론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시켰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는 주주 충실 의무, 그리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 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및 전자투표, 위임장 의무화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기존 국회 통과된 안을 더 보완해야 하고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원내 여러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가 2,820도 넘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작각 국회의원 김병기입니다. 고도한 윤석열 정권은 집권기간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지난해 총선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자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총구리를 들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께서 내란을 막아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권력자는 파면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헌정사상 최고 득표수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이재명 정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민생경제 회복, 내란 종식, 국민 통합이라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들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대통령님의 당대표이기 시절 당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수석 사무부총장을 맡아 호흡을 마쳤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시스템 공천을 고용하고 총선 승리에 일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님과 최고의 관계였듯이 원내대표로서 최고의 당정 관계를 만들어 국정 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권 초기 국민들의 열망이 모인 이 시기에 원내대표로서 확실한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저는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신 경제위기 전담기구를 국회 내에도 설치하여 업산이즘을 넘어 잘산이즘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하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조각난 정보들을 수집해 진실을 찾아내던 경험을 10분 살려 내란의 실체를 명백하게 밝히겠습니다. 두 번 다시 내란을 시도할 엄두조차 못 내도록 책임 있는 자들을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셋째, 어떤 무도한 자라도 대한민국을 망칠 수 없도록 국가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법원개혁, 언론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후보 시절 개혁에 대한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민생회복 이후 본격적인 개혁을 천명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끊임없이 교감하며 최선의 혁신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배 동료 의원님께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당내 용광로와 같은 토론회장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둘째로,
그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은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원팀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모든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님들과 국민들 앞에 분골쇄신하여 소임을 다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은 다 보여줬어.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인희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어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 후에 도망가는 행태에 대해서 짚은 바가 있습니다. CGT로 이어서 오늘은 전 방신위원장 류희림의 퇴장, 또 사표를 내고 도망가는 모습에 대해서 짚을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정춘생 의원님 모셨습니다. 강명숙 의원님 모셨습니다. 기자회견은 낭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던 날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직서가 제거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 약 40일 만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퇴장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 비정상적인 언론 통제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류희림 씨에 대한 사표 수리가 그가 벌인 악행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해촉되었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방송장악과 언론 탄압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류희림 씨 앞에 남은 일은 법의 심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뿐입니다. 류희림 씨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방송 신의를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장본인입니다. 그의 방식은 저급했고 기여했습니다. 비판 언론을 겨냥한 편파, 표적 신의로 방송사를 압박했고 셀프 신의와 과징금, 폭탄을 동원하면서까지 윤석열을 지켰습니다. 권력에 불리한 보도를 짓밟은 반헌법적 형태는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훼손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핵심 인물인 류희림의 사임이 강제 해촉이 아닌 자발적인 사의 표명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선거방송을 포함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영역에서 류희림 씨의 윤석열 부부 정권 지키기 행태는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동영상을 막기 위해 방송 전달 긴급 심의를 지시하고 여사나 C라고 하는 존칭이 없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행정 지도를 의결한 사람,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한 파란색 숫자 1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황당한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사람,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폄하한 극우 일베를 버젓이 선거방송심의위원장으로 임명한 사람, 이 모든 비정상적 조치를 자행한 인물이 바로 류희림 씨입니다. 류희림 씨의 윤석열 구하기 작전은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법무부 감찰위원으로서 징계 비디오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싸며 찍어내기 검찰 프레임을 주도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방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며 본격적으로 언론 장악 시나리오를 실현해 왔습니다. 윤석열 검사 시절의 부산저축은행 가주기 수사 의혹 보도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본인 가족과 지인들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방송사에 민원을 제기해놓고는 이를 빌미로 방송사에 사상 최대 과징금 처분을 내린 이른바 청구민원과 셀프 심의는 정치적 충성에
전형이었습니다. 심지어 류일임 씨는 기관장으로서 기본적인 책임감조차 결여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의 기관장 급여 삭감 논의에는 직원 복지를 줄였고 민원 사주권으로 본인이 위태로워지자 내부 고발자를 잡겠다며 직접 본인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하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류일임 씨는 국정감사와 과방위 상임위원장에서 본인의 낱낱이 드러나자 국회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고 버티기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표를 제출하고 책임 추궁을 회피한 것입니다. 모렴치하고 무능한 데다가 뻔뻔하기까지 한 류일임의 퇴장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고합니다. 사표 내고 도망간다고 끝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열하기도 벅찰 만큼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 벌을 받을 만한 그 일만 남았습니다. 먼저 경찰과 법무부의 류일임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혹시 모를 도피에 대비한 출국 금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류일임 씨의 사표 수리가 끝이 아닌 시작이 되도록 그의 퇴장이 곧 심판의 시간이 되도록 조국혁신당이 다시 한번 앞장서서 바로잡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의 영혼을 안고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의지 역시 중요합니다. 류일임은 윤석열 정부의 어두운 그 그림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새 정부가 시작된 지금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 그리고 권력의 형태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윤석열 정권 하에 권력에 복종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만 골라서 한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부역자들을 찾아내 단죄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진짜 민주화, 진짜 상식, 진짜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도망가는 윤석열 세력, 구석구석 박혀있는 윤석열 세력을 찾아내어 단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정치위의장 국회의원 차기근입니다. 저와 이 의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은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선고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의 사건입니다만은 개인만의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경우 1, 2심 전부 무죄 판결이 이어 3심도 무죄로 되어 이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제 소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규현 전략위원회에서 본인의 소감을 간략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1월 조선일보와 윤석열 검찰이 마치 군사작전하는 것처럼 전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후 4년 5개월 만에 1, 2심 전부 무죄 판결이 이어 3심도 무죄 판결을 받아 이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수원구치소에서 유사 수혈 입은 채로 지문을 난임하고 머그샷을 찍고 독방에서 새벽까지 몸을 뒤척이더니 아침 10시에 시작하면 오후 늦게까지 하루 종일 진행되는 재판을 1, 2심에서 수십 번 넘게 받으면서 긴장된 나날을 보냈더니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법무연수원에 자수된 후 한동훈 씨가 그전에 머물던 바로 그 방에서 3년 8개월 동안 하루 종일 면벽수도하듯이 혼자 지내더니 2025년 5월 한동훈 씨가 윤석열 정권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부임한 후 전격적으로 직위 해제를 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최저임금보다 적은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더니 작년 총선에서
조국 전 대표가 내밀어준 손을 잡아 국회의원이 되어 유해지 법무연수원을 탈출할 수 있었던 일 등등 만감이 교차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이 사건을 담당해 한 모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 무죄 확정은 저희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야밤에 몰래 해외로 도주하려고 할 때 각자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마치 불법적인 업무 처리를 한 것처럼 검찰의 압박 조사를 받았던 수십 명의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기도 합니다.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특별히 또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검찰이 저를 압박하기 위해 별도로 입건하여 수차례 조사한 것을 인하여 당시 정신과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안동관 출국심사과장님을 비롯하여 검찰의 무리한 압박 수사에도 객관적 진실을 당당하게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미안한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을 때 저를 믿고 격려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사건은 전형적인 표적, 답정너, 프레임, 기획 수사였습니다. 5명의 특수통 검사들은 형사소송법과 법무연수원 실무 교도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면서도 검찰의 오랫동안의 실무도 무시 외면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믿음에 따라 제가 제출한 피내사자들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사례들은 외면되었고 검사는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를 믿었던 제가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닌 제도로서의 근본적인 검찰개혁,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뼛속에 인이 박혀버렸습니다. 검찰은 순진하였던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검사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괴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 독점은 먼저 결론을 정한 후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악습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 사회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자들에게 그에 상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피의자들이 피해가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이런 시간 내에 기필코 완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이른바 김학의 합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하여 무죄 확정 판결 선고받은 전직검사 이규원입니다.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해외로 몰래 도주하려던 김학의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 온 국민들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규원 검사의 신속한 대처로 검찰 조직이 살았다. 당시 대통령께서는 전말을 보고 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규원 검사는 검찰 조직을 살린 영웅이다. 그랬던 저가 4년 6개월 전에부터 수사를 받고 4년 5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 검사의 이런 인생은 누가 도대체 책임질 것입니까? 검찰은 공소권 행사가, 검찰권 행사가 적절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자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제4기 민주정부의 촉구합니다. 정치검찰의 정치수사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명예회복, 진상규명, 그리고 합당한 조치를 즉각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보다 오늘
원내대변인 정혜경입니다. 오늘 내란 청산 선대 특검법 처리에 관련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청산의 신호탄 3대 특검법 처리하고 윤석열을 재구속시킵시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내란 정부가 한사코 거부하여 수차례 폐기되었던 이른바 3대 특검법,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들은 내란 세력을 통렬하게 심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의 내란 사태 극복을 위해 출범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파괴시킨 주범과 그 일당들은 결코 협치와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란 종식의 1순위 과제는 내란 숙의 윤석열의 재구속입니다.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및 처벌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가능합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도 내란 주임자 지지 메시지를 내고 팔자 부수며 투표권을 행사하며 유유자적 내란 수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정치보복, 입법 독재 등으로 매도하는 국민의힘은 그 입을 다무십시오. 내란을 옹호하고 김건희를 방탄하고 최상병 수사 외압으로 진실을 은폐했던 자들이 내란 정권의 거부권으로 이만큼 연명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심판과 처벌의 시간입니다. 대선에서는 민심의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는 특검을 통한 사법의 심판을 달게 받으십시오.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힘으로 본격적인 내란 청산이 시작됩니다. 3대 특검법 처리는 내란 청산의 신호탄입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재구속과 내란 세력 완전한 청산을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그들이 망친 폐허를 딛고 강장의 시민들과 완전히 새로운 민주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영교가 원내대표가 되어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러면 서영교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선배, 후배, 동료, 의원님들을 받드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국민들을 받들고 당원들을 받들고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을 받들며 소통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남구가 국회의원 서영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꼭 성공시켜낼 원내대표 서영교입니다.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작년 12월 3일 상상조차 하기 힘든 내란 계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하나가 되어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광장으로 나와 촛불과 응원봉으로 빛의 혁명을 완성시켰습니다. 국가 위기를 국군 융성의 기회로 만들 이재명 정부를 드디어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민생은 파탄났고 자영업자 상공인 폐업률은 치솟았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는 최악을 갱신하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교가 약속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 성공을 위해 저 서영교 원내대표로 출마하며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그 주축돌이 되겠습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입법, 정책, 예산 확보 등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심부름꾼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셋째,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넷째,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명태균 건진 특검법, 이 모든 특검법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 끝까지 처벌해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내겠습니다.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이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국민과 당원을 받드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서영교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서영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언제나 소통하고 상의하며 국민 말씀을 받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서영교는 할 수 있습니다. 4선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했고 보도지원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원내 수석 부대표로 야당과 소통의 합의를 이끌어온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 행안위원회를 최고의 상임위로 만든 경험도 있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이 손발을 맞췄습니다. 저는 법사위를 하면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알렸고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으로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데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원내대표, 저 서영교라고 자부합니다. 서영교가 해내겠습니다. 서영교에게 힘을 주십시오. 서영교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서영교에게 귀중한 한 표를 주십시오. 서영교가 당과 정부의 연결고리가 당원 여러분들의 소통 창구가 되겠습니다. 야당과 협력하며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득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모든 분을 섬기는 모든 분과 함께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 감사합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원내대표로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3년간 잃어버린 3년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비상경험을 했고 국민을 향해 총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명태균께 연루되어 있었고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었고 건진과도 연루되어 있었으며 너무나 많은 부정부패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주범들과 단절하지 못했고 내란을 동조해 왔습니다. 지금입니다. 이제 지금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내고 경제를 살려낼 여당의 원내대표 서영교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했고 법사위를 했고 교육위를 했고 국방위원회를 했고 국행정안전위원회도 했고 기재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최고위원회 역할도 했습니다. 지금은 법사위원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받들고 당원을 받들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하며 합의도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서영교는 태완이법을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앤 사람이라 화성연쇄 살인범도 잡았고 또 약촌 보거리 살인범도 잡았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구하라법을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법천사라고도 불러주고 많은 분들이 청문회 스타라고도 불러줬으며 국정감사 스타라고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 국회의원 서영교 서울 중랑갑의 4선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저희 중랑갑의 득표율이 서울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최고 득표율을 찍기도 했습니다. 더 열심히 뛰어서 대한민국이 제도하는 계기, 경제가 살아나는 계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